안녕하세요, 자전거북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맨날 삼국지 3 게임을 했는데 게임 말고 읽어 고우영 삼국지라는 삼국지가 있는데요. 삼국지를 만화책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뭐 낭독하는 애들도 많고, 그 다음에 침착맨 삼국지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수면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제 목소리가 원래 잠 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삼국지 3 한번 읽어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그냥 목소리만 나갈 겁니다. 정착인구 7300, 유동인구 1500. 이 고을의 주민 현황은 그렇다. 주민의 직업별은 아래와 같다. 농업, 병정, 상업, 접대부, 기타. 이렇게 됐네요. 고우영 화백이 그린 만화인데요. 뭐 그림을 보여줄 수 없고 일단 요 내용을 읽어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고울 이름이 뭔가? 당신이 손바닥으로 살아오른 여인의 힙을 칠 때 어떤 소리가 나든가? 탁이지? 바로 탁현 누상촌이란 고을이다. 둘째 칸 도표에 나타나 있듯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인데 그 중 일부가 이 사람들이다. 같은 업종의 가게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예상이 오른다는 것쯤은 상과대학 입학 즉시 배우는 상식이다. 목청 좋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호객을 하고 돼지고기 사랴. 내향적 기질을 가진 처녀는 짧게 한마디 나도요. 오동통 살찐 도야지 고기 사랴. 나도. 노린내 안 내는 와이프 고기 사랴. 나도. 중국인은 쇠고기 저리 가라. 돼지고기 최고다. 소고기는 코표, 돼지고기는 동표. 이렇게 적혀있네요. 고기는 주식이고 기름은 모든 음식의 제조 과정에 있어서 조미료나 진배 없는 생필품이다. 삼겹살로 두근. 그래서 잘 팔리는 모양이지, 그지? 배를 꺼내주슈. 순대를 만들 거야. 장비가 나타났네요. 지금 같으면 노상에서 이런 상행위가 용납될 리 없지만 당신은 여기가 슈퍼마켓이다. 그런데 아까부터 떫은 사내가 하나 있다. 이런 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다른 집에서는 떡 치듯 잘 팔리는데 어째서 나한테는 손님 한 마리 안 오냐 이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예전엔 코수염 기른 젊은 가수가 불러서 크게 히트쳤던 노래가 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사실은 노래를 잘 몰라요. 근데 여튼 옛날에 무슨 그건 너, 바로 너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내의 인상 차이가 너무 고약한 때문이다. 돼지고기 써는 칼이 손님의 배를 푹 쑤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 인상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떫은 사내는 점점 더 언짢아지는 모양이더니 드디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 흑, 푸, 야! 이거 깜짝이야. 야, 떨어지겠다. 어머, 떨어졌다. 올해도 또 감질나는 이 만화를 또 봐야 하나? 아예 첫 해부터 보지 말아야 할까 보다. 뭔가 천둥 소리가 났잖아. 지진이 아닌가 싶은데 진원진 어디야? 나다! 도대체 뭐냔 말이다. 어째서 내 돼지고기는 팔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야 고객이 없어서 그런 거지. 고객이 어째서 없냐니까? 절대로 물을 먹이는 돼지고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봐라 이렇게 속이 보이도록 해놨잖냐. 그런데 이 새끼들아, 왜 다른 고기만 사 처먹느냔 말이야. 왜 why? 여보슈, 이 사람은 이 고을에서 17대치 살아온 노인네로 방귀 꽤나 풍기는 분이시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어느 상점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대로 아닌가. 그래서라니. 사는 새끼 마음대로? 좋다. 나도 파는 사람 마음대로 해주마. 너 두근을 사야 하겠다. 돼지고기를 이제
강매하는 모양이네요. 받으라니까. 깨 돈을 내. 고발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시민의 자랑. 성루에서 말을 보던 병정들이 페트롤을 몰고 나왔다. 왜 그러느냐? 행패를 부린 자가 누구냐? 너냐? 난 행패 부린 적 없다.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이야. 장사? 보면 모르냐? 이 새끼에게 돼지고기를 파는 중이야. 이 짜석 봐라. 신분증을 보자. 그딴 거 없네. 이 시장 조합에 가입하고 있나? 가입은 했다만 가입은 안 했다만 개입은 하고 있다. 조합 몇 기생이지? 껄렁한 수장 봐라. 고기를 살 생각이 없으면 썩 물러가. 버릇 없는데? 너 우리를 따라와. 얘네들은 관군이에요. 같이 가줘야겠다. 따라와. 얼마치를 갖고 갈까? 뭐라고? 고기를 몇 근 사겠냐는 소리냐고? 조사할 것이 있으니 본부까지 가잔 말이야. 즉 너를 연행한다는 뜻이다. 응? 헤헤헤. 별 시합이 삿바 같은 녀석들 다 보겠네. 그치? 예? 아까 버리던 흥정을 계속하자. 아따, 두근을 사거라. 어서. 제발 이러지 맙쇼. 쇠는 지금 현찰이 없습니다. 어음도 받아준다. 이런 변이 없습니다용. 저 녀석 안되겠군. 본때를 보이세. 병정들이니 훈련을 받았을 테이고 성문지기이니 특수 무술도 익혔을 터이다. 아니다 달까. 준비운동을 하는데 바로 후쿵의 고단수 동작이다. 손발이 착착 맞는 것이 두 사람 다 흑띠가 분명하다. 때려서 끌고 간다. 사정없이 조진다. 그 춤 한번 재밌구나. 좀 더 계속해보시지. 야 하야. 두 사람의 병정이 있는 힘과 있는 기술과 있는 포음을 커우추 옆차기 죄다 짜내어 털난 사내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량뚜 꺼따꾸. 시장 조합원들이 보는 앞이라서 더욱 멋있게 해치우는 것이다. 짜오꿍. 사내의 급소마다 둔탁한 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런데 이때 이히히 내 몸을 간지럽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요 벼룩 같은 것들이 캑캑. 공중비행의 쾌감을 맛보여주마. 나랑은 두 개의 몸뚱이가 작사를 낸 상품의 목록을 대충 적어보면 돼지 머릿고기 1개, 좌판 3분의 2, 송나라 도자기 1개, 칼도마 1개, 호떡 27개가 진떡이 됐다. 병사들의 막사에서 들려오는 시름소리 2개, 끙, 신음소리도 1개, 2개. 그렇게 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은 둘이다. 낑. 소리의 주인이 어제의 슈퍼마켓 중상을 입힌 그 병정들이니까. 좀 어떠냐? 터진 박이 욱신욱신 쑤신다. 꼴 속에 공간이 생겼나봐. 꿈속에 공간이 생겼나봐. 어깨뼈에 금이 간 모양이야. 너희들의 실력으로도 안되더란 말이지. 그놈이 대체 누굴까? 상판대기에 고슴도치처럼 빳빳한 털이 솟은 놈이야. 그놈 원수를 어떻게 갚지? 중대장님께 일러 바쳐서 떼거지로 나가 두들겨 패줄까? 아서 그러다 우리만 기합받는다. 왜? 중대장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밖에서 나가 터지고 돌아온 놈은 병신이다. 그런 놈은 내 부하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놈은 연병장 100바퀴 구보시킨다. 맞았어. 그렇지만 분해서 견딜 수가 있나?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한번 나가서 정찰을 해봐야겠다. 터지지 마라. 어떤 자생인데 감히 비위를 건드리고도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먹겠다는 거냐? 사려. 돼지고기 사려. 비단이나 사려. 호떡합니다 해. 사려 뭐든지 사려. 저놈인가? 장비가 앉아있죠. 뭘 봐? 나한테 유감 있더냐? 유감 있냐? 누가 있대? 바로 저놈이다. 산도둑 강강도 황간적 같은 놈이다. 성문지기 분대장은 그 길로 도매상을 한 바퀴 돌며 모종의 압력을 꾹꾹 눌러놓는다. 알았지? 그자에게 돼지를 도매로 넘겨주면 24시간 안으로 이 고을을 떠나게 된다.
Yes sir. 그대는 선조 대대로부터 이 탁현에서 돼지 사육업을 계승해온 시족의 자손임을 나는 잘 안다. 잘 기억하고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성로에 달린 종이 14번 울며 유시를 알리고 성문이 닫힌다. 중국 돼지의 석양은 불붙은 듯 아름답기도 하다. 분대장이 의기양양해서 귀환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의 슬픔을 끝내게 됐다. 와하하하. 때려눕혔수? 어딘가 멀리 보내버렸수? 불쌍해서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우선 도매상을 봉쇄해버렸지. 응? 그 누구도 그놈에게 돼지고기를 나눠주지 않을 거야. 상품이 있어야 장사를 할 것 아닌가. 아예. 자식, 좀 불쌍하다 그지? 영감, 안녕하쇼. 돼지값이 좀 내리지 않았나? 없습니다. 뭐가 없어? 팔돼지 말입죠. 팔돼지가 없어? 이건 딱 뭐야? 돼지가 아니고 망아지 새끼인가? 전부 예약된 놈들입니다. 한 마리만 내게 넘겨줘. 안됩니다. 줘! 멋져! 줘! 달라고! 아따가! 와이고야. 이보쇼, 이게 뭡니까? 사람 얼굴을 곰보로 만들깁니까? 젠장, 얼굴이 두부보다도 물컹거리는 것. 그나마나 고기가 없으니 뭘 팔아서 술값 사노. 돼지고기 대신 뭐 없을까? 가 아니라 있어. 산돼지를 잡아 그 고기를 팔자. 미천도 안 들고 세금도 없다. 니나니. 어째서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을까? 때마침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 치자. 높은 곳에 올라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뚜두두두두 찾았다. 얘야, 거기서 뭘 하니? 도토리를 주워 먹니? 빡! 꽥! 저는 석뻗지 않고 이놈아, 거기서 때리지 않을게. 서. 옳지, 사람이 있구나. 이봐, 그놈 좀 세워줘. 관우가 등장했습니다. 귀머거리냐? 돼지를 잡으라니까. 꽥! 옳다, 길이 막혔구나. 꽥! 슬픈 민영소리. 탁! 겨우 잡았네. 그리고 관우를 돌아봅니다. 화가 나서, 임마! 돼지를 세우러 갈 때 어째 가만히 있었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느 놈이 돼지고 어느 놈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 녀석 봐라. 뭘 봐? 자네는 사람 처음 보는 돼지냐? 멋있다. 한 자리 해먹겠는데. 야, 마침 돼지고기도 생겼으니 술이나 한잔 할까? 좋지. 술집을 찾아라. 우리 집에 가지. 잘 익은 술이 한독 가득 있다. 좋고. 영웅끼리는 한눈에 알아보고 서로 친숙해지는 법인가 보다. 큰 독으로 하나 가득 있는 술을 마시기 따라 좋도록 죄다 호르병에 따라 놓고 멧돼지를 통으로 삶아 안주로 삼는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넌 직업이 뭐니? 서당의 교장님이시다. 여기가 내 집인 동시에 단과대학이야. 이름은? 성은 관이고 이름은? 대단히 잘난 만화가가 있느니라. 그분의 성명 세자 중에서 그 가운데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다. 가운데 글이 바로 내 이름이다. 뭐가 그래도 복잡하냐? 기두자가 내 이름이야. 내 이름은 뭐냐? 삼국지에 나온 호걸 장비. 그게 바로 나다. 뭘 해먹고 사는데? 돼지고기 장수. 가장 모범적이고 양심적인 돼지고기 장수다. 돼지에게 물을 먹이거나 금수를 속여서 파는 일은 절대로 없다. 고향은 어디니? 멀어. 처음부터 돼지고기 장수는 아니야. 태수를 모시던 무관인데 황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태수님을 잃고 태수님의 따님 부용아 씨를 구출하기 위해서 황건적으로 변장을 하고 그놈들 틈에 섞여 있다가 찬스를 포착하고 기어이 아씨를 구출했지. 아씨를 친척댁에 맡겨놓고 지금 때를 보는 중이다. 그녀를 사랑하는가? 기딴 거 우린 모른다. 오직 태수를 죽인 황건적 개수를 찾아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래서 세상을 평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날리는 낙엽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예, 술도 안주도 떨어졌다. 멧돼지 한 마리를 다 먹었냐? 가야겠다. 자꾸 가지 뭐. 안돼, 가야해. 누가 기다리는가? 그런 건 없지만 내 집에서 자야지. 종종 놀러오게. 응, 장사가 잘 된 날은 술 먹으러 오겠네. 꺽.
인생은 나그네 길, 돼지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자식, 마음에 쏙 드는 놈인데 수염도 멋있고 가발장수가 보면 가위 들고 달려들겠어. 수염에 이가 생기면 큰일이 아닌가. 내일은 DDT 좀 구해다 줘야겠다. 참 옛날 만한 저 DDT 농약처럼 쓰던 건데. 성문 열어라, 빨리 열어. 어떤 미친놈이 지랄이냐. 허허, 내가 나보고 소리를 질렀니 지금? 성문을 아무 때나 여니? 내일 아침 꼭 끼워 하고 해갔다 해야지. 꼭 참아줬다. 얘야, 어서 문을 열어. 응? 착하지? 줄. 이게 뭘까? 찝찝하고 지리한 걸 보니. 킬킬킬 임마, 그건 내 오줌이다. 어? 성문을 달려줘. 뻥! 우와, 천연성문에 펑크야, 너 이리 오너라 오줌 뿌린 놈. 엄마? 잡히기만 해라. 넌 사망진단이 필요하게 된다. 엄마야, 저기 봐요, 탱크가 와요. 짜스가 갑자기 애기가 된 척하지 마라. 엄니, 저기 좀 봐요, 악마가 와요, 드라큘라요. 애기라고 해도 봐주는 거 없다. 중국 성로의 스케일은 크다. 대륙을 닮아 그렇다. 그들은 그 큰 성루를 벌써 4바퀴째 돌고 있었다. 얘야, 얘? 지금 잡혀주면 사망을 중상으로 수정해주겠다. 싫어요. 싫어? 찰가상으로 깎아줘요. 이놈, 뻔뻔스러운 놈아. 엄마, 아버지, 내 머리에 쉬어야 깡통을 쏟을 때는 언제고. 삼촌 조카. 장비의 집념이 이토록 대단한 것인 줄 그 누가 알았으랴. 나도 몰랐다. 파수병의 뒤를 쫓는데 마치 헌팅 파티처럼, 사하라 전차사이처럼, 눈속을 기어가는 별들의 경화처럼 끝도 없고 한도 없다. 이제 파수병은 절망적이다. 짜스가 진작 붙들렸으면 중상으로 삭감해준다고 하지 않던? 하느님, 공연히 고집을 부리더니 즉사를 택하고 있구나. 힝 훌쩍. 울어? 아니? 저 녀석 끈기 한번 대단하구나. 중국 사람이네요. 심야에 성문을 펑크내고 병정을 이잡듯 벼룩 쫓듯 소란을 떨고 있으니 다른 병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나팔이 울리고 0.5초 사이에 완전 무장을 갖춘 소대병력이 출동했다. 저놈이다. 저놈이 범인이다. 사격 명령만 내리면 즉시 십자포화식 집중사격을 하겠습니다. 성루 위에 있던 장비는 완전 포위되고 말았다. 이놈들이 나를 노트르담의 곱추 콰지모드로 아는 모양이지? 쉿 저리들 가. 용서받지 못할 자. 그렇다. 어따 대고 타쿤 경비사를 건드려? 사면의 계단을 돌입해서 두들겨 잡아라. 즉각 행동해라. 얏. 1분대는 동쪽 계단으로, 2분대는 서쪽 계단으로, 3분대는 남쪽으로, 4분대는 어느 방향 계단으로 갔을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동 1분대, 서 2분대, 남 3분대, 북. 보나마나 북쪽 계단이지. 예, 틀렸습니다. 그쪽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두들겨 잡아, 때려 죽여. 사로 잡아도 좋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얼굴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더라. 이것 봐,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싸우더니 내 놈을 두들겨 잡으려고 그러는 거다. 사로잡거나 죽여서 시체를 끌어내리려는 거야. 당고. 응? 황건적단이 너희들을 때려줄 생각은 없으니 우리 싸우지 말기로 하자. 나는 그저 나에게 쉬야를 뿌린 녀석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했을 뿐인데. 좋다. 나도 사나이니까 싹 잊고 용서해 줄 테니 필요 없는 충돌을 피하도록 하자. 그 정력과 연기를 국가를 위한 일에 돌리기로 하자. 제군들 알겠나? 탕! 부르르. 쐈다 이거지? 정말 개싸움을 하자는 거냐? 못들 꿈을 꾸고 있냐? 사정거리 안으로 접근하라. 예. 이거 어처구니 없네. 그래요? 좋은 애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됐잖아. 빨리 행동하라. 뛰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빨리 달려. 지금도 속 내의 매달아 맨 약주머니가 달랑달랑거립니다. 됐다. 여기서 사격하면 단박에 끝내줄 수 있다. 한바탕 피비린내 나는 난투가 벌어질 판이다. 폭풍 전자처럼 찌르르 정적이 흐르는데 그 고요를 깨는 소리가 있다. 잠깐! 모든 행동에 브레이크다.
죄인 장가는 내려와 포성을 받아라. 1분간의 여유를 주겠다. 저 친구 조금 전에 술을 나눈 관우가 아닌가? 1분이 지날 때까지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몸소 올라가 보복할 것이다. 저게 누구야? 수염 한번 늘씬하다. 고슴도치같이 생긴 녀석이 어딜 도망가려고. 기껏 여기 와서 돌틈에 숨었느냐. 누굴까? 우리보다 더 높은 데서 나왔나 보다. 체포영장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 5초 전, 3초 전, 2초, 1초, 타임아웃! 관우가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성벽을 올라갑니다. 잡았다, 묶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저기 지붕 위에서 아까 도망가던 오줌을 뿌렸던 병사가 맺히는 소리입니다. 일단 장비를 끌고 장비를 묶고 그다음에 관우가 말을 타면서 걸어가고 있네요. 한바탕 소란은 간단히 끝내고 성루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그러기 전에 또 한 번 법석이 있었다. 내려줘. 무서워 죽겠다. 빨리 내려줘. 올라간 길로 내려오려 무나. 몰라. 올라올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긴 그렇다. 어떻게 저 성루에 올라갔을까? 성루의 지붕에 올라갔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인간이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꼈을 때면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을 발휘한다. 그만치 인간의 생명은 존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지? 바들바들 찔끔. 아, 평지의 위대함이여.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다던가. 여기가 자네 집인가? 앉아. 후 닦아서 술을 사올게. 술은 사양하겠다. 뭐라고? 자네는 알고 봤더니 술주정꾼이야. 술에 취하면 망나니가 돼. 내가 뒤쫓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매일 여기서 먹고 자니? 앉을 데도 없어. 마치 거지 소굴 같다. 오, 사실 여기 장비의 집인데 장비는 엄청 부자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고고영 삼국지에서는 거의 거지 소굴 같은 데서 기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 과연 천하의 보도로다. 명검이로다. 당신 것인가? 한번 만져봐도 되나? 만져보려무나. 관우가 검을 만져보려고 하지요. 오, 소리가 들려. 천군만마를 질타하는 장군의 손에 잡히고 싶다는 소리가 칼 속에서 들리고 있어. 엉엉 울고 있다. 이런 곳에서 뜻도 없이 썩고 있다고 통곡을 하고 있어. 어디서 이런 보물을 얻었나?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을 찾아야 할 물건이야. 전에도 말했듯이 황건적이 손에서 부영아 씨를 구출할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 아주 기공자처럼 생겼는데 돗자리를 만들어 파는 것이 직업이라고 하더군. 그 사람도 황건적에게 붙들렸었는지 나하고 함께 아씨를 구출했지. 탈출에 성공해서 헤어지는 마당에 이 칼을 주더구만. 정표로 받으라는 거야. 그러나 아무래도 나 같은 놈의 이 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나면 돌려주려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중이야. 잘 생각했다. 그런데 기공자를 어떻게 만나지? 이 넓고 넓은 천지에서? 그게 바로 이 장비의 근심걱정 중에 하나라네. 다른 근심도 있는가? 있지. 있어도 너무 많아. 황건적을 섬멸하는 일, 그 다음 이 난세를 바로잡는 일, 천하를 통일해서 강력한 정부를 세워 억만 백성을 편케 해주는 대업.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술을 마시지. 술에서 깨어나면 창피해.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신다고. 수신제가 이후에 평천하라고 했네. 천하 통일보다도 우리 성문지기에게 행패나 부리지 말세. 한잠 자도 난 가야겠다. 술을 안 마시고. 장비로 하여금 이토록 한숨 쉬게 하는 황건적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부터 설명을 해보자. 황건적은 떼도둑이다. 머리에 누런 수관을 메고 아무 연락도 누런 헝겊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옐로우. 그네들 스스로는 물론 도둑이라 하지 않고 황건당이라 한다. 우리는 황건당, 옐로우 클럽. 황건적이 아니고 황건당이라고 했다고 했죠. 수백만의 세력을 자랑하며 약탈과 방어를 주특기로 삼고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다. 나라 안에 어째서 그따위 도둑대가 창궐하여 마음대로 날쳐대는가? 그 이유를 알자면 또 한 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항고조, 항우, 이 친구도 필자와 이름이 같다.
중국의 한나라를 세운 것은 유방이다. 여인네의 가슴께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지만 한자로 쓰면 유방이다. 그가 중국 대륙을 통일했으나 200년 뒤에는 다시 국위가 허물어진다. 유수가 왕통을 회복했지만 영제 때 와서 다시 형편없는 지경으로 몰락하고 만다. 국토가 너무 넓고 인구가 천문학적 숫자라서 똑똑한 사람이 다스리기에도 벅찬 일인데 영제는 매우 쪼다였나 보다. 그러니 왕통의 권위가 설턱이 없다. 중앙의 국김이 먹혀들 리가 없다. 우리네 선조 이성계가 요동반도를 탈환했던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되돌려준 것도 치안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듯 영제도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모자란 탓으로 권력을 모두 다른 이에게 뺏기고 있었는데 그 다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처구니없게도 불알 없는 사내들이다. 영제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황관들로서 조절, 장량, 조충, 봉서, 단규, 후남, 건석, 정광, 하운, 곽승의 얼lum인데 본식의 능력도 없는 이것들이 욕심이 대단해서 나라의 힘을 모두 흡수했다. 신체에 어딘가 빠져있는 것을 메우기 위한 무의식적 행위일까? 어쨌든 영제가 환관 장량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니 상황을 짐작할 만하다. 아버지? 아버지라. 그것도 없이 무슨 수로 자식을 봤단 말인가. 그 열망의 내시들을 가리켜 십상시라고 한다. 바야흐로 중국 대륙은 십상시의 빈 사타구니 밑에 깔렸다. 깔린 인간이 가만히 있을까? 냄새를 참지 못해서라도 꿈틀거리기 마련이다. 목욕을 게을리 하면 이가 생기고 치대가 유치하면 떼도둑이 생긴다. 우자의 명언이다. 우자가 고우영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넓은 중국 땅마다 이곳저곳에는 저마다 뽐내는 도시들이 날뛰게 된다. 거록이란 땅에 삼형제가 살았으니 형은 장각, 이요 가운데는 장보, 막내는 장량이라고 했다. 장각이 큰 뜻을 품고 고시공부를 7년이나 한 뒤 과거에 응시했으나 미끈덕 떨어지고 말아서 에이 다 산에나 들어가 버리자. 산이 저기 있어 나는 산에 오르나니. 그러나 산에 들어간다고 누가 밥 먹여주랴. 그는 약초를 깨어 연명하고 있었다. 오늘은 재수가 없는걸? 하루종일 쏘다니고 겨우 단기 두 뿌리밖에 못했네. 어디론지 멀리 가고 싶구나. 그래서 동국에 다다라 산삼이나 듬뿍 해서 부자가 될 것 아닌가. 산삼은 깨끗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했지? 에라, 날씨도 더우니 목욕이나 하자. 일석쌍조로다. 개골, 거대한 개골, 종족의 개골, 나타났다 개골. 혹시 개골, 걸리바 개골 아니냐? 시원하다. 뼛속까지 씻어냈다. 뭔가 어째서 안개가 끼고 기분이 으스스해질까? 거기 있는 것이 장각이냐? 예, 댁은 유시온지. 나는 남한호선이다. 네,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남한호선? 그렇다면 신선 아닌가? 그렇다. 이크, 내 마음속까지 잃고 있네. 알고 있다, 엄마? 놀랬다는 표현이 좀 야하지 않느냐? 응? 받으라. 이는 천서로서 태평요술이라는 책이다.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 인간의 병을 고치는 힘을 얻게 되면 물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술수까지 터득하게 되느니, 그러나 힘을 얻은 뒤에 착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채운다면 망하게 될 것이다. 가라, 나가서 창생을 구원해주라. 그럼 짜이짠, 빠이빠이다. 노인은 말을 끝맺더니 비시시 없어지고 말아서 신선임을 증명했다. 천서를 얻었다. 열심히 읽고 초능력의 힘을 얻는다. 천서를 얻은 장각은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한다. 좋고 말고요. 고우영 국화집을 얻은 것보다 좋습니다. 어쩌? 밤을 낮삼아 책을 읽어 나간다. 전염병이 돌 때 쑥과 진흙으로 백신을 만드니라. 이러니라 저러니라. 원래 머리가 좋은 장각이니라 세 권의 책을 달달 외워버린다. 1년이 못되어 요술법을 터득하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태평도인이라 지었다. 이때쯤 성계에서는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 잘못한 거요, 남한은.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그렇지 아니하외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인명을 구할 것이요. 약초를 캐러 다니는 것부터 착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죠. 장각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소. 그는 소인비에 지나지 않소. 이제 요술을 알게 했으니 수많은 인간을 해칠 놈이요.
이것 보고 이제 1년 3개월 뒤 이 지상엔 전염병이 돌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나는 장각을 시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천서를 준 것입니다. 그건 잘한 일이지만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니까요. 장각보다는 저 애를 시켰어야 알았죠. 뚜두두두두. 그를 가르치는 노식 선생 말이요. 그 앞에 앉은 생도 말이요. 봉손찬? 그 옆에 앉은 애.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이라. 중산 정왕 유승의 후예요. 한나라 경제각하의 원손이라. 그러니 왕손이지요. 유흥의 손자, 유홍의 외아들인데 마음씨가 과연 사람다우네요. 저런 애를 놔두고 어째서 장갑 같은 녀석의 천서를 줬다. 신선에게 칭찬을 들은 유비라는 사내 정말 마음씨가 곱고 뜻이 넓어서 그야말로 심신이 꼭 필자를 닮은 인간이다. 그가 태어난 탁현 무당촌의 생가 앞들에는 커다란 뽕나무가 있다. 어렸을 때 유비는 나무 아래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어른이 되면 천자가 되어 이런 일산을 받을 테야. 과부 어머니를 지성으로 받들어 모시는 효자여. 마을에서는 새마을 정신, 추철한 모범 청년으로 통한다. 글을 좋아하고 책을 가까이 하더니 15세가 되어 어머님의 분부대로 유학을 와서 노식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한다. 한번 가르치면 결코 잊는 법이 없는 것 또한 그 누구와 같다. 이건 좀 정사하고 다르네요. 정사에서는 거의 놀았다고 하는데 공손찬이랑 18세에 집으로 돌아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돗자리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한다. 기록에 보면 유비의 생김새를 다음과 같이 표기해 놓았다. 그대로 옮겨보자. 키는 8척이나 되고 귀는 커서 어깨까지 내려왔고 팔이 길어서 손이 무릎을 지났다. 눈이 크니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었고 얼굴은 관옥같이인데 입술은 윤이 나서 기름을 바른 듯했다. 그런데 신체 조건을 조립해보면 아래와 같은 인간이 형성되는데 이게 어디 사람의 모양인가. 과장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뻥튀기를 한 것이 틀림없다. 얘야, 그만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어라. 예, 어머님 돗자리가 50장이나 만들어졌습니다. 큰 시장에 가져가서 팔아볼 겁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사려고? 꼭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색시? 원 어머님도. 뭘 놀랭이, 너 내 나이가 28이니 벌써 장가를 들 나이가 지났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머님께 선물을 하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내게? 그게 뭘까? 하여튼 기대하십시오. 내일 아침 길을 떠나 열흘쯤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냐, 길이 한번 크다. 칼은 왜 내리니? 차고 가려 합니다. 요즘 도처에 황견적이 들끓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호신용으로 차고 가려는 겁니다. 그렇게 장사를 떠난 유비는 임자를 만나 제가닥 돗자리 50장을 다 팔아버린다. 좋은 값을 받았다. 예상보다 상품으로 구할 수 있겠는걸? 유비가 어머니께 드리려는 물건은 말린 차잎이다. 황하의 수지를 거치러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차를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귀하게 여기는 물건은 귀한 사람들이 가지는 까닭에 그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보통 백성들은 구경하기도 힘들게 되는 법이다. 여느 상잡이나 웬만한 시장에 가도 구할 도리가 없다. 북한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기가 영국의 노동자가 우주선을 가지기만큼 힘들다던가. 당시의 차 또한 그와 비슷했지. 그래서 유비는 낙양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낙양선이란 서울 낙양으로부터 진귀한 상품을 싣고 황하의 하류로 흘러오면서 상품을 시골 촌놈들의 토사물과 바꾸어 높은 이득을 취하는 장사배를 말한다. 황하는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요시가와 에이지가 삼국 연의를 소설체로 옮기면서 첫 구절에 쓴 문장이다. 올 때가 됐지. 차를 들으면 어머니께 뭐라고 하실까? 역시 우리 아들 효자지 효자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테지. 그러나 나는 어머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는 것만이 목적이다. 목적이 무엇이든 그런 곳에 앉아있다가 목 날아간다. 황간적 스파이가 이 고장에 숨어들었다는 정보가 있어. 외딴 곳에 혼자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귀신이 돼. 예, 그렇습니까? 낙양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오는 것. 그러나 배는 이곳에 서지 않는다네.
하류로 좀 더 내려가서 포구에 정복하게 되어 있어. 그렇습니까? 돈푼 깨나 갖고 있는 모양이지. 나경선을 기다리게. 픽! 봤나? 지금 그 녀석? 봤지? 나경선에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더라. 그놈도 목표로 삼아라. 예썰! 배는 서서히 강심으로부터 기슭으로 나오며 정박 준비를 한다. 엔진 후진을 풀가동! 아이 썰! 정박하는 순간 장사는 시작되고 대충의 물물교환이 끝나면 냉큼 떠나가는 것이 나경선의 특징이다. 도둑이 득시글거리는 시골 포구에 어물거리고 있을 포물선이 있겠는가? 차가 있을까요? 뭐? 차 말입니다. 내깟 놈이 그 비싼 물건을 왜 찾니? 돈은 있습니다. 황금으로 준비했습니다. 맞죠? 이걸 다 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나눠주십시오. 이 자식 대단한 쪼다구나. 깨물어 보십시오. 진짜 순금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차가 있는지 모르겠다. 응? 꼭 한 단치뿐이라도 내게 준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이 녀석 봐라. 그 귀한 차를 사고 있잖아. 장각 두령께서 커피라면 맥을 못 추시지. 저걸 가로채 두령께 바치면 상계국 특진을 시켜주실지 모른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야. 저 짜쓱 여관도 들어간다. 유비가 여관으로 들어가네요. 방이 있을까요? 여관에 방이 없으면 미천 잘린 신랑이요 날개 잘린 비행기지. 내일 새벽에 떠나겠습니다. 방값을 미리 받아두십시오. 원래 미리 받게 되어 있어. 밥은 안 먹니? 이미 먹었습니다. 색시나 한 접시 들여보낼까? 필요 없습니다. 병신. 일찍 잠을 자둬야 새벽길을 떠날 수 있다. 탁현 고향까지 사흘이면 도착하게 되고 이것을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 나경선이 물물 교환을 하고 간 포구, 서울에서 온 진귀한 보물들도 같이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닌가. 바퀴벌레들이 냄새를 맡고 끼어들기 시작한다. 낙양선에서 내려진 물건은 좁쌀 한 톨도 잃을 수 없다. 되찾아야 한다. 낙양의 보물. 되찾다니 그게 언제 자기네가 잃은 물건인가? 우리는 그 여관을 털어야 해. 차를 찾아야지. 갑자기 불이 일어나 사방을 밝히다니 와그르르. 떼도둑 황건적이 습격을 시작한다. 내 나라 우리 보물, 낙양선 보물. 천금 보아라도 한 칼을 겨누는데 안 줄 수 있는가? 달라면 줄 텐데 우선 칼질부터 하고 온다. 이것도 내가, 저것도 우리가. 살이 베어지고 피가 흩어진다. 도둑의 만행은 잔혹한 것이다. 갈고 닦은 무술이다. 무술을 누가 이런 데 쓰라고 했나? 도둑이 습격을 했구나. 내놔라 내놔. 어머님께 드릴 차를 빼앗기면 큰일이다. 이크. 도둑들이 이 집에 불을 질렀구나. 손님 도망가시오. 황건적이 쳐들어왔어. 윽. 저런. 젊은 지배인의 죽음. 이야. 슥. 봤니? 없다. 찾아야 해. 찾아서 잡아야 해. 잡아서 차를 뺏어야 해. 너는 저쪽으로 가봐라. 나는 이쪽으로 뒤지겠다. 그러나 이때쯤 유비는 여관의 뒷문을 빠져나와 숲속을 달리고 있었다. 달아나는 데는 도사급인 모양이다. 폭우는 온통 불바다가 되고 도둑의 칼날에 찍힌 백성들의 비명도 하늘을 가득하다. 밤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처참한 광경을 내다보고 있는 유비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다. 보라, 지옥을 만난 가련한 인간들의 참상을. 어찌다 하늘 아래 이런 난세를 만났는고. 그야 황건적이 생겨난 탓이지. 황건적이 괴선 약속해둔 장각이다. 신선의 말대로 천선은 잘못 선택된 인간에게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장각이 처음부터 도둑이 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스리스리 마수리를 떼고 나서 근질근질하던 차에 때마침 대륙 전역에 전염병이 번졌다. 때는 왔도다. 약간 늦게 왔도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배워둔 도술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는데 그 효험이 백발백중이다. 벌떡벌떡. 그때만 해도 장각의 마음은 순수했다. 뒷날 출사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하에 미리 선생님 쓰는 그런 신보는 아니었다. 호불호 주고 말로 받으려는 신보도 아니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분이니 사람들이 그냥 두고 있을까? 온갖 재물을 들고 와 바치고 무수한 인간들이 앞에 엎드려 저마다 제자되기를 간청한다. 이제 장각을 따르는 무리는 500이 넘는다. 저마다 제자되기를 소원하며 장각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것이다.
예수는 겨우 12명의 제자를 뒀지만 난 500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 당시 중국에 예수님이 알려질 수 있었을까? 연대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네, 너희들에게 저녁밥을 나눠주리라. 엥엥 애기를 데리고 나가. 예수는 빵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기술이 부족해서 7광주리씩이나 남게 했지만 난 딱 맞게 만들어 주리라. How right! 짜장면과 울면의 두 종류니라. 각자 기호에 맞는 것으로 골라 먹어라. 501명이 일시에 식사한 소리를 들어보니 계신가? 짭짭 곱하기 500이니 천지의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를 닮았다. 짭짭짭 우르르. 최초의 만찬.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먹지 않고 장차 국무총리가 될 자 있으리라. 좋으니까? 장각이 500무리를 이끌고 고을마다 다니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선심을 베푸니 일어서라. 그들을 따르는 자는 불어만 간다. 온 백성이 나를 흠모하는도다. 국민투표를 해볼까? 그러나 아직은 그런 법이 없던 때여서 그는 천하를 음식으로 작정한다. 너희들은 각각 36방으로 나가서 이러한 요한비를 퍼뜨려라. 푸른 하늘이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서느니라. 때는 언제냐? 갑자년에 대기란다. 색깔을 고르는데 무척 고심했느니라. 그러나 우리네 땅과 강이 누런빛이 아니냐. 우리의 컬러는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정한다. 다같이 한번 외쳐본다. 옐로우! 옐로우! 좋고. 그는 서울에 사람을 보내 은밀한 가운데 4시 봉서와 끈을 달아놓는다. 이제 갑자년만 되면 한바탕 일어선다. 그러나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법이다. 누군가의 밀고로 봉선은 체포되고 처형당한 뒤 그 주모자를 색출하다니 거룩당의 반역자 장각에게도 체포령이 벌어진다. 나를 잡아 나를? 오냐, 내가 너희를 잡아줄 테다. 모두 머리에 노랑 수건을 메고 일장기를 유입합시오. 어깨에 누런 헝겊을 X자로 둘러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처럼. 이제 우리의 하늘을 대신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러 간다. 듣지 않니 썩은 나라의 군사가 우리를 치기에 떠났다고 한다. 우리는 우선 그놈들부터 물리치자.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장각의 흑심에 동요되어 저마다의 무기를 잡는다. 그 수가 50만을 넘었다니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수의 5배나 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장군 하진이 황제께 상소를 해서 2명의 장군에게 정예군을 나눠줘서 적도를 치게 한다. 한 명은 주전장군, 또 한 명은 중랑장 노식이니 전에 유비를 가르친 분이시다. 그때부터 도둑과 관군의 싸움이 시작된 것인데 약탈과 방화에 재미를 붙인 황건적이지라 그 기세가 불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누런 도둑들, 나라를 좀먹고 민심을 흐리게 하는 반역조상들. 나에게 유비가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날개만 있다면 저놈들을 깡그리 잡아 백성들을 구하겠더만. 도망친 주제, 무엇을 구해? 어마? 누구를 깡그리 잡는다고 했지? 대답해! 저 옷 속에 이를 어째서 이런 곳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 거냐? 별로 할 일도 없는 몸이기에. 거참 잘됐다. 짐이 많으니 이걸 좀 줘다오. 정말 잘됐어. 그놈 복덩이구나. 제길 겨우 탈출했다 싶었더니 또다시 도둑놈의 심부름꾼이 되었구나. 낙양산에서 실려온 화물을 고스란히 겁탈한 뒤에 본대로 돌아가는 기습분대에게 걸려든 셈이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기가 퍼지고 그늘없는 대지에 가마솥처럼 날아올라 길에는 먼지가 폴싹인다. 일행은 끝없이 펼쳐진 수수밭 사이로 북상하고 있었다. 직속 상관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기 아무 표시가 있네. 흐흐, 잘 찾아왔군. 나무 아래서 기다리겠다는 거지? 그날 오후 늦게 나무가 보인다. 빨리도 왔구만. 마지막 분대어머니 오고 있습니다. 차식들 되게 꾸물거리고 있군. 지금 도착했심. 수고했다. 낙양선에서 내려진 물건은 대충 거두어들이는 셈이다만 한 가지 애석한 점이 있다면 차를 잃은 그것이다. 차를 한단지 산 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분하게도 놓치고 말았다. 원통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촌놈이 그 귀한 차를 샀을까요? 아마도 집을 판 돈으로 샀을 테죠? 내가 봤는데 기공자처럼 생긴 놈이었어.
귀가 크고 얼굴이 흰데 칼을 차고 있더라. 와, 칼을 차고 얼굴이 희고 귀가 크고 크다고 그랬어? 이놈! 어? 바로 그놈이다. 짐꾼으로 주순 놈이 바로 차를 가진 보물이었구나. 아느님, 내놔라. 못을 달라고 하는지 알지? 어이구, 어서 내놔. 우리 도령님께서 그걸 아주 좋아하신단다. 나리, 저는 묵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제 칼을 드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칼? 대단한 보검입니다. 그걸 받으시고 제발 눈 감아 주십시오. 고맙다. 천하의 보검이구나. 칼은 칼이고 다음 차를 내놔라. 아, 참 못하는 놈이다. 야 임마, 이 칼이 안 보이니? 바로 내가 자랑했던 보검이다. 내 놈 모가지쯤은 생뚱 날릴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황건당 어르신님들이야. 내 놈 하나쯤 죽이긴 정말 풀 한 포기 뽑기보다 더 쉬워. 용서합시오, 용서요. 이 새끼, 빡! 손이나 좀 풀자. 빡! 숙달된 깡패 솜씨가 어떠냐? 그만해라. 그러다가 정말 숨 넘어가겠다. 이까지 놈 죽은들 대수요? 차를 감춰둔 곳을 영영 묻혀버리지 않아? 뒷날 우리가 죽고 없을 때 문명이들을 발견한 걸로 이게 뭘까? 커피가루가 아닐까? 그럴 테지. 저놈 혹시 몸속에 어딘가 감추고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 몸을 수색하겠다. 에고, 두 손 들어. 혹시 권총 같은 것이 나오면 놔줘. 슥슥. 너 이상한 놈 아니냐? 원래부터 고환이 세 개냐? 한 개만 뚝. 헤헤. 이 녀석 차단지를 사타구니에 숨기고 있었어. 와, 됐다. 이제 우리는 특진을 했다. 값이 아직도 갈 길은 150리. 정지. 70야드 전방에 괴 건물이 보임. 저기 어째 괴 건물이냐? 고색도 찬란한 사찰이지. 사찰이 뭐지? 중들이 사는 집안이냐? 제법 큰 절인데 스님들이 꼬불친 금은 보호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도 그렇고 출출하니 절밥이나 얻어먹고 가자. 절밥은 또 그런 데로 맛이 있걸라. 제사는 필요 없다. 절밥만 다오. 헤헤헤. 상당히 큰 절인데 손질을 안 했군. 떠나간 집 같아. 중놈들은 대다 이민을 갔나? 아무도 없니? 정말 빈절 아닌가? 이익! 우째 그려. 저기 봐. 중이 앉아 있어. 거미줄이 쳐져 있고 거의 해골에 가까운 중이 앉아 있습니다. 중은 중인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미라처럼 보이는구나. 누군가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는 미라인지 확인해봐라. 어째서 꼼지락거리나? 용감한 옐로우 당의 병사들이 취할 태도가 그런 것이냐? 내가 갑니다. 살았느냐 죽었냐 말을 해봐라. 죽었으면 시체답게 자빠져가라. 다리를 찔러서 꿈틀하면 산 것이고 그대로 부동자는 시체로 간주한다. 없다. 꿈틀. 으악 대굴대굴. 이 뼈말라 비틀머진 마을 벽타기 같은 늙은 것이 어째서 그따위 몰골로 사람을 놀라게 하냐. 샹. 아무것도 없단 말이다. 아무것도 없어. 참 무던한 놈이다. 야 임마, 이 칼이 안 보이니? 바로 내가 이게 아니구나. 시체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미라 같기도 하는 영감아, 없다. 무엇이 없다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단 말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금은 보화는 씨알도 없어. 죄다 어쨌니? 너희 같은 누렁티를 맨 사람들이 닥닥 긁어놨다. 그럼 밥이나 먹고 가겠다. 쌀 한 톨, 팥뿌리 한 개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갔다. 젠장, 선수칠 놈들이 있었군. 물이나 한껏 먹고 가세. 물도 없다. 아니 저 말라깽이 영감이 듣자니까 너무하잖아. 연꽃이 이렇게 곱게 핀 못이 있는데 그래도 물 한 컵 못 주겠단 말이냐? 너희들 눈에는 그게 연꽃으로 보이냐? 그것은 연꽃이 아니라 수백 명 죽은 원혼의 우는 얼굴이다. 점점? 지난번에 이곳은 태수의 병전들과 황건적이 싸울 때 죄 없는 백성들이 수백이나 죽어나왔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거야. 백성의 시체를 모두 연못 속에 던지고 샘물에는 독약을 풀고 가더라.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떠 먹으려면. 우리도 조금 악랄했지만 영감 주둥이도 곱지는 못해. 해골 바가지 영감이 유비를 발견했죠. 대인! 엄마? 하늘은 아직도 무심치 않았습니다. 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귀인께서는 부디 몸을 보존하소서. 억만금을 주고라도 목체를 지키소서. 스님 왜 이러십니까?
지랄을 하고 있네. 귀신과 병신이 두 예술을 일값을 떤다. 소승의 이야기를 잊지 마옵소서. 얘들아,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자고 간다. 짐 속에서 라면과 물을 꺼내 얼른 끓여라. 예. 대장 먼저, 절병 먼저. 이봐, 영광 귀신. 우리 음식도 물도 우리 것으로 먹는 거야. 너에게 신세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알 것이냐? 얌마, 너, 예. 이 녀석은 내일 또 부려먹어야 하니 기둥에 묶어둬라.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꼭꼭 묶어줄게. 이렇게 하면 서서 자도 쓰러지지 않는다. 몇 개의 소대병력이 더 합세해서는 황건당 제7분대. 음식을 끓여 이놈 먼저 저놈 먼저 처먹는 모양이더니 내일 행군을 위해 일찌감치 잠을 잔다. 3시간 교대로 보초를 서거라. 히히 꾸냥 이리로 가까이 오게. 이 녀석은 유곽에 갔던 꿈을 꾸나보다. 엄니, 황건 도둑질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갈게요. 황건 도둑질에서 돈 많이 벌어갈게요. 이놈은 여자다. 이 뽕알 중에 하나가 바로 차단지다. 아까 유비의 몸을 수색하던 놈. 그 뽕알을 때운 사람, 즉 유비는 어떤가? 팔이 저르 제길 재수없게 걸려들어 이게 무슨 짓이람. 어머니께 드릴 차까지 빼앗겼으니. 이 귀신? 쉬, 조용하십시오. 도둑들이 깨어나겠어. 스님, 이리 오십시오. 귀신의 뒤를 따라 꼬불꼬불 법당 뒤쪽을 돌아갔더니 바로 탑 아래가 된다. 이 안에 처녀가 있습니다. 두 분은 같이 달아나십시오. 아씨, 스님, 이제 드디어 아씨를 구출해 드릴 분이 오셨습니다. 어머나, 태양 같은 분이십니다. 자, 숨겨둔 말이 있습니다. 여물을 잘 먹여줬으니 잘 살려줄 겁니다. 남쪽으로 곧바로 달리면 강을 만나고 그 강변에 탄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 가십시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서. 낭자는 나를 단단히 붙드십시오. 예. 뭉클해서 짜릿하다 이거지? 잔등이 오는 느낌 말이다. 애꿎은 말 엉덩이에 채찍이 떨어진다. 찰싹. 끼랴. 전류는 말등까지 흘렀던지 백마가 후다닥하고 달리기 시작하고 귀신 스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다. 할 일은 끝났네. 나는야 황건역에 불침번 교대 시간이여 오시라. 저놈 봐라. 기상 왜 그래? 진꾼이 백마를 타고 도망가는데 깔치도 하나 건졌더라. 자고 있던 도둑들이 죄다 일어나서 법석을 피운다. 바로 이때다. 잡아라. 쫓아가서 잡아라. 그놈 알고 보니 관군이 밀정이었구나. 칼은 여기 있는데 차단지는 어디 숨겨놨을까? 여기 있군. 잡아. 엄마, 도둑들이 쫓아와요. 옳다. 강물이 가로막았다. 비켜. 휙. 발라당. 말이 넘어졌네요. 좋았어. 너희들은 사내를 잡아라. 나는 계집을 체포한다. 여자는 제가 잡지요. 끙. 일어나, 새끼야. 병신 같은 놈이 어딜 도망가겠다고. 살려줍시오. 바른대로 말해. 너는 관군의 스파이지? 아닙니다. 천만에요. 짐은 말등에 싣기로 하고 이놈은 죽여버리지. 여자는 그야 죽일 필요 없고. 좋아요. 내가 목을 자르겠습니다. 뭐뭐? 여자를? 아니요. 이 자식 말입니다. 정말 죽이시렵니까? 응. 눈을 감아라. 한순간만 참으면 끝날 테니까. 아, 끝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있어. 누구야? 무엇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렇다 할 말이 있어. 장졸기 아닌가? 졸병이 주제에 누구 보고 반말 찍찍이야. 반말 좀 하면 어때? 빠박. 엄마야? 졸병이 학상한데요. 순식간에 부장방장을 칼로 쳐주겠대요. 한 놈 남은 너만은 살려주겠다. 그 대신 내 놈 계속 장가게 일러라. 장졸개는 진짜 내 놈들 황건적의 개가 아니었다고. 예? 태수에 따른 부양아씨를 구하기 위해 너희들 황건적으로 변장하고 기회를 노리던 교도였다고. 엄마, 장교도. 아씨는 잠시 뒤에 얘기합시다. 아예, 그랬구먼요. 장가기 이렇게 일러. 언젠간 이 장비께서 목을 가지러 갈 테니 때를 씻어두라고 해라. 너무하십니다. 새까만 졸병이 군단장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임마 빵! 밤송이를 까라면 까는 거야. 장교도, 이제 안심하십시오. 장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 예, 이건 자네 칼이지? 차단지도 가져. 왔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놈들을 쫓아오기 전에 멀리 달아나는 게 좋아. 아씨, 제 등에 엎으십시오. 나는 듯이 날려가겠습니다. 이보고 장교도, 어부바?
장교들 차단지를 찾아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만분의 1이야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정표로 받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어서 받아주십시오. 주는 것이지 받기는 합니다만 이래서 늘지 모르겠군. 강을 끼고 북쪽으로 가시오. 오리쯤 가면 관군이 야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낭자께서도 안녕히 가십시오. 살려주시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야 어디 제가 살렸습니까? 아무튼 남자 하나쯤은 새털처럼 가벼운지 장교도의 낭자 하나쯤은 새털처럼 가벼운지 장교도의 발걸음은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 부디 낭자야 부디 뭐?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인갑다. 남쪽으로 달려간 유비가 관군에게 구출되어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는 고향 탁군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들었으니 무사히 집이 도착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엄마 병신 엄니 좀 낫다. 비가 왔구나.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것을 받으십시오. 선물입니다. 어머나 이건 차 아니냐. 이렇게 귀한 물건을 내가 먹어도 될까? 되고 말고요. 지금 당장 물을 끓이겠습니다. 고맙기도 하지 내 아드님. 비야. 예. 어쩐 일이냐. 허리에 찼던 칼이 보이지 않는구나. 예. 실은 황건정을 만나 자처지정 그래서 그 산행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리시죠. 아 슬프도다 서럽도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차를 물에 던졌어요. 아까우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놈 이 바보같은 녀석아. 참으로 한심하구나. 나는 지하에 계신 비의 아버지를 뵐 낯이 없네. 어쩌다 이런 바보로 키웠느냐고 나무라시면 그때 뭐라고 답할꼬. 칼은 선조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상징이다. 정통 왕조의 징표를 아무에게나 주어버리는 그따위 자신이 어디 있다냐. 선조도 몰라보는 못난이가 사다주는 차를 홀짝거리며 마실 그런 어미는 없다. 바보 아들 하나라도 가슴이 아픈데 못난 어미까지 되란 말이냐. 어머니 소자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않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만 뉘우치는 것은 간교한 자의 속임수. 진정으로 깨우쳐 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뉘우쳤단 말이더냐. 그러합니다. 됐다. 들어가서 저녁을 먹자. 나는 알고 있지. 아들 비의 웅지는 차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안개는 어둠이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날 해 뜨기 전부터 유비는 돗자리 작업을 시작한다. 누가 이 사람을 한실의 왕족을 알아보겠는가. 그 흉중에 들어있는 그 크고 넓은 웅지를 누가 짐작이나 할까. 웬 흰옷 입은 노인이 하얀 염소를 끌고 지나가다가 유비의 집 뽕나무 아래서 멈춰서서 한 식경이나 움직일지를 모른다. 허허 좋은 나무다. 기상이 나를 폈도다. 이 집에서 반드시 인물이 나올 일이래. 이윽고 대문 앞에 돌아오더니 주인 되시는 분은 소인을 잠시 보아주소서. 하늘 열리고 땅이 기다리시니 그날 이것을 제물로 삼아주소서. 예? 부디라뇨. 노인은 가버리고 하얀 염소는 제 집을 찾듯 마당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여기까지 1편입니다. 1장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다음부터 2장부터 읽겠습니다. 시간 엄청 걸릴 것 같네요. 이거 10권인데요 10권 중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했고 1장이 끝났습니다. 고영 화백의 삼국지. 네, 다음에 또 읽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